나는 올해 66. 이름은 강말이다. 사람들은 다 큰딸이 시집가면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고,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말했다. 심지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도 성인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내 눈엔 여전히 내 딸 은정이는 철없는 아이였다. 은정이는 32이다. 결혼한 지 5년째. 내 살배기 딸아이가 하나 있다.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 가정주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덤벙대는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길을 걷다가도 하늘만 보고, 밥을 먹다가도 멍하니 딴 생각에 빠지곤 했다. 그런 애가 애를 낳고, 집안을 꾸리고, 남편 밥을 챙긴다고? 말이 되나.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밥은 먹었니? 엄마, 아직 8시예요. 8시면 늦었잖아. 애 유치원 보내야지. 남편은 출근했어? 네, 했어요. 혼자 밥은 먹었니? 김치는 있고, 반찬은? 딸의 목소리는 늘 지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친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딸을 걱정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 애는 모를 것이다. 점심때쯤 또 전화를 걸었다. 은정아, 점심은? 엄마, 아까 통화했잖아요. 아까는 아침이고 지금은 점심이잖아. 오후엔 또 걸었다. 저녁엔 또 걸었다. 자기 전엔 카톡을 보냈다. 잘 자라. 내일 날씨 춥대. 애 옷 두껍게 입혀. 하루 20통쯤은 해야 마음이 놓였다. 그게 이상한 건가? 나는 그저 엄마일 뿐인데. 은정이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떨렸다.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태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밤마다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열이 있는지 손을 갖다 대고 조금만 보채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키운 딸이었다. 그런 딸이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산다.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모르는 일들을 겪으며 산다.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오늘도 휴대폰을 들었다. 은정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봤다.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나는 안다. 저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프진 않은지, 혹시 남편이랑 싸우진 않았는지, 혹시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은정아, 저녁은 뭐 먹었니?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이 올 때까지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요즘 들어 은정이가 달라졌다. 전화를 받아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네, 엄마. 알았어요, 엄마. 짧게 대답하고는 금방 끊으려 했다. 카카오톡 답장도 점점 늦어졌다. 아침에 보낸 메시지의 저녁 때쯤 네라는 한 글자만 돌아왔다. 그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네는 대체 무슨 뜻인가? 밥을 먹었다는 건가? 안 먹었다는 건가? 애는 잘 있는 건가? 아픈 건가? 남편이랑은 잘 지내는 건가? 싸운 건가? 단 한 글자로 어떻게 나를 안심시킬 수 있단 말인가?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다시 걸었다. 1번, 2번, 3번. 은정이는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다쳤거나 쓰러졌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크게 싸워서 집을 나간 건 아닐까? 참다 못해 집 앞까지 찾아갔다. 은정이네 아파트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3정거장 거리였다. 금방이었다. 현관 벨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사위였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반갑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애써 웃으며 물었다. 은정이 있니? 전화를 안 받아서. 은정이는 지금 애 재우는 중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기다릴게.
어머니, 지금은 좀. 사위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신발을 벗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은정이가 침실에서 나왔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엄마, 왜 왔어? 전화를 안 받잖아.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바빴어요. 바쁘면 문자라도 보내야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은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이 몇 개 보였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게 전부였다. 이게 뭐니?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엄마, 충분해요. 충분하긴. 애 먹일 것도 없고 남편 먹일 것도 없잖아. 내가 내일 반찬 좀 만들어 올게. 엄마, 됐어요. 우리 알아서 해요.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다. 장모님,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가정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리니? 저희도 저희끼리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가 좀 힘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딸이 걱정되어서, 손주가 걱정되어서 온 건데, 반찬이 없으면 만들어주고, 집이 어지러우면 치워주고, 그게 엄마가 할 일 아닌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사위는 여전히 나를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은정이와 사위가 나직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 때문이었다. 나 때문에 저 둘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엄마인데 그날 이후로 은정이와 연락이 뚝 끊겼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일심만 떴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밤마다 휴대폰을 붙들고 은정이 카톡 프로필을 들여다봤다.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 상태 메시지도 그대로였다. 살아는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정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엄마,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나는 휴대폰을 귀에 바짝 붙였다. 교회? 갑자기 왜?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은정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때문에 숨이 막혀서라도 신앙이 필요해. 나는 피식 웃었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 엄마는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가 너 챙겨주잖아. 그게 힘들다고. 은정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나는 움찔했다. 딸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제발 좀 그만해줘.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은정이가 나한테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교회라는 곳으로. 며칠 뒤 나는 은정이네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오후 3시쯤 은정이가 손주를 데리고 나타났다. 성경책을 든 채였다. 엄마, 여기서 뭐 해? 너 교회 간다며. 따라가려고. 엄마, 왜 이래? 나 혼자 갈게. 혼자? 무슨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 엄마. 은정이가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손주가 겁에 질린 얼굴로 은정이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지금 유나가 무서워하잖아. 제발 좀 그만해줘. 엄마는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슨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제발. 은정이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를 피해 종교로 도망가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어릴 때 나도 그랬으니까.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 집에, 독서실에, 어디든 숨으려 했었다. 그런데 지금 내 딸이 똑같이 하고 있었다. 은정아, 엄마, 나 늦었어. 가야 돼. 은정이는 손주를 안고 서둘러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작고 가느다란 등, 저 등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나는 알았다. 그 짐이 바로 나였다. 하지만 나는 엄마였다. 엄마는 딸을 놓아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은정이를 따라갔다. 멀찍이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그녀가 들어간 교회는 작은 건물이었다. 간판에 사랑의 교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밖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다. 은정이도 나왔다. 얼굴이 조금 밝아 보였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저 웃음,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웃음이었다. 가슴이 쓰렸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은정이는 나를 떠나고 있었다. 신 앞으로. 하지만 괜찮다. 신도 좋지만 나는 엄마니까. 엄마가 신보다 가까이 있을 테니까.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은정아, 교회는 어땠니? 전송 버튼을 눌렀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나는 이상한 걸 느꼈다. 은정이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나왔다. 한 번이 아니었다. 2번, 3번, 10번을 걸어도 똑같았다. 나는 손이 떨렸다. 설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집 전화기로. 벨이 울렸다. 은정이가 받았다. 여보세요? 은정아, 나야. 찰칵.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정이가 내 번호를 차단한 거였다. 내 전화를, 내 카톡을, 전부. 이게 다 나 때문에?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몸이 달아올랐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딸 걱정하는 게 죄인가? 손주 보고 싶은 게 죄인가?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탔다. 새 정거장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은정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다. 1205호. 은정이네 집이었다. 벨을 눌렀다. 1번, 2번, 3번. 문이 열렸다. 은정이였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고 있었던 거였다. 엄마, 왜 전화를 차단했니? 엄마, 제발, 제발. 내가 뭘 어쨌길래 내가 엄마 전화를 차단해? 은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다 널 위해 그러는 건데. 엄마, 그게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전화 몇 통 받는 게. 엄마 얼굴 보는 게. 엄마는 몰라. 하루에 20통씩 전화가 와. 아침부터 밤까지. 밥 먹었냐고. 애는 어디 있냐고. 남편은 뭐 하냐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한 발 다가갔다. 그래도 엄만데. 엄마가 걱정하는 게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과해. 과하긴 뭐가 과해. 엄마는 딸 걱정하는 거야. 손주 걱정하는 거야. 그 걱정 때문에 나는 숨이 막혀 죽겠어. 남편이랑도 자꾸 싸우고 애 앞에서도 짜증내고. 엄마, 제발 좀 그만해줘. 은정이가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가슴 한 구석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은정아, 엄마, 가줘. 제발 가줘. 엄마가 가면 너 혼자 괜찮겠어? 괜찮을 것 같아. 엄마만 없으면.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엄마만 없으면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나?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알았어. 엄마 갈게.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뒤돌아봤다. 은정이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엄마는 그래도 너 걱정할 거야. 전화를 차단해도, 문을 닫아도. 그게 엄마니까.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늙고 지쳐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은정이에게 카톡을 보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사랑해.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다.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은정이는 나를 차단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은정이네 집 앞을 또 찾아갔다. 차단되어 있어도, 문이 닫혀 있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벨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은정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복도에 내 목소리가 울렸다. 옆집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옆집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1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집 전화기가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은정아? 장모님, 저예요. 사위였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왜 전화했니? 장모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은정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집에도 오지 마시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사위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다. 내가 딸 보러 가는 게 뭐가 잘못됐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하다는 겁니다. 은정이가 견딜 수 없어 해요. 매일 우는 거 아세요? 장모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 앞에서도 울고. 그건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가 그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나는 엄마인데, 은정이의 엄마인데, 딸을 걱정하는 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인가? 너희가 무너지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나는 내 딸 걱정하는 거야. 그 걱정이 은정이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죽이긴 뭘 죽여. 내가 널 위해서, 은정이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장모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장모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은정이한테 매달리는 거고요. 하지만 그건 은정이 몫이 아니에요. 너 지금 뭐라는 거니? 은정이는 장모님 외로움을 채워줄 의무가 없어요. 은정이는 장모님 딸이기 전에 제 아내고 유나 엄마예요. 제발 놔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뛰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억울했다. 외롭다고? 나 때문에 은정이가 죽어간다고? 나는 그저 엄마였을 뿐인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사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장모님은 외로우신 거예요. 나는 외로운 게 아니었다. 그저 딸이 걱정될 뿐이었다.
손주가 걱정될 뿐이었다. 아니, 정말 그럴까?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내 안의 진실이 속삭였다. 너는 외롭다. 혼자 있기 싫다. 은정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너는 외롭다. 그래서 은정이를 놓지 못하는 거야. 아니라고. 나는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이런 거니까.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도 딸을 놓아줄 줄 알아야 해. 너처럼 붙잡으면 딸은 숨이 막혀 죽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새벽까지.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나는 알았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변할 수 없다는 걸. 나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정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단되어 있어도 보내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은정아, 엄마야. 사위가 전화했더라. 엄마는 그래도 널 사랑해. 전송되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엄마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은정이네 아파트 앞을 서성였다. 들어가진 못했다. 배를 누를 용기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 혹시 은정이가 나오는지 지켜봤다. 스토킹하는 것 같아 스스로도 창피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다. 은정이였다. 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은정이도 나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은정아. 은정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눈가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너 보고 싶어서. 엄마, 제발. 그때 은정이의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파트 앞 도로 한복판에서. 은정아, 일어나. 엄마, 제발 그만해줘요. 은정이가 울먹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 좀 살게 놔둬. 제발. 그 모습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딸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구걸하듯이. 나는 은정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은정이는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매일 밤 악몽을 꿔. 엄마가 쫓아오는 꿈. 엄마 전화 소리가 들리는 환청. 엄마, 나 이제 정말 한계야.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일어나. 은정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엄마는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널 사랑해서. 그 사랑이 날 죽이고 있어. 은정이가 내 손을 뿌리쳤다. 엄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집착.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정이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은정이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고 연약한 등. 저 등이 나를 떠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알았다. 나는 변하지 못할 거라는 걸. 은정이를 놓아주지 못할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은정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엄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집착이라고. 내가 딸을 집착한다고.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25이었을 때였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엄마가 전화를 했다. 마리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시어머니는 잘 모시고 있어? 네. 남편은 직장에서 뭐 한다고 했어? 매일 같은 질문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끊을 수 없었다. 엄마니까.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다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똑같은 말이었다. 내가 은정이에게 했던 말과 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나도 그랬단다. 너 할머니가 날 똑같이 옥죄었어. 엄마는 어디를 가든 보고하라고 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 결혼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왔다. 시댁 식구들은 어때? 남편 월급은 얼마래?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숨이 막혔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엄마니까, 딸이니까. 그리고 은정이를 낳았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은정이한테는 자유를 줄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다. 매일 전화를 걸고, 매일 확인하고, 매일 걱정하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은정아. 하지만 그 말은 빈 거실에만 울렸다. 나는 알았다. 미안하다고 해도 나는 멈추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나는 엄마의 딸이었고 은정이의 엄마였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옥죄고 있었다. 며칠 뒤 은정이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은정이가 서 있었다. 홀로였다. 손주도 없이. 들어와. 은정이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니? 엄마.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상담 받고 왔어. 심리 상담.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 마음이 아파서. 은정이가 나를 돌아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엄마도 피해자라고. 엄마 할머니한테 받은 상처를 나한테 대물림하는 거라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그럼 더 잘 알잖아. 엄마도 그렇게 당해서 힘들었잖아. 왜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은정이가 흐느꼈다. 나도 엄마 사랑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상대를 숨막히게 하지 않아. 나는 그저 은정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무서워. 뭐가? 너를 잃을까봐. 은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는 안 사라져. 그냥 조금 멀리 있고 싶을 뿐이야. 가끔 보고, 가끔 연락하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 사이는 괜찮을 거야. 엄마는 그게 안 돼. 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안 되니까. 은정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으니까. 엄마, 나도 엄마 딸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내 인생이 있고, 내 가족이 있어. 엄마만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 말이 또 칼처럼 꽂혔다. 소유물. 내가 은정이를 소유하려 한다고. 은정이가 일어섰다. 엄마, 나 이제 갈게. 한동안 연락 안 할 거야. 서로 시간이 필요해. 은정아, 엄마, 제발, 나 좀 놔줘. 문이 닫혔다. 나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은정이의 체온이 남은 소파를 만졌다.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은정이는 진짜로 떠나고 있었다. 영원히. 하지만 나는 여전히 놓을 수 없었다. 석 달이 흘렀다. 은정이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완벽한 침묵이었다.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은정이가 연락했을까?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다. 친구 순자가 물었다. 마리아,
은정이는 요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지 뭐. 거짓말이었다. 나는 몰랐다. 은정이가 어떻게 사는지, 손주는 건강한지, 사위와는 잘 지내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은정이네 아파트로 갔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다. 오후 4시쯤 은정이가 손주를 데리고 나왔다.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다. 은정이는 웃고 있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었다.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몸을 숨겼다. 들키면 안 됐다. 또 도망갈 테니까. 그날 저녁 교회 앞을 지나갔다. 사랑의 교회. 은정이가 다니는 곳이었다. 예배 시간인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도 들어갔다.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사이에 숨었다. 예배가 시작됐다.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 목사가 설교를 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못한다. 절대로. 예배가 끝났다. 사람들이 나갔다. 나도 일어섰다. 그때 앞쪽에서 은정이가 보였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문 쪽으로 걸었다. 뛰다시피 빠져나왔다. 밖에서 숨을 헐떡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병들어 있었다. 은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병. 집으로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은정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은정아, 엄마야, 잘 지내니? 유나는 엄마 보고 싶다. 전송되지 않았다. 여전히 차단. 하지만 나는 매일 보냈다. 차단되어 있어도, 읽지 않아도. 그게 내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할 수 없었다. 은정이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딸을 붙잡으려는 손을 내민 채로.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매일 은정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차단되어 있지만, 읽히지 않지만. 은정아, 오늘 날씨 춥다. 유나 감기 조심해. 엄마 생각나면 연락해. 기다릴게.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사랑해. 전송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휴대폰에 쌓여간다. 수백 개, 수천 개. 어제는 마트에서 은정이를 봤다. 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또 도망갈까봐. 은정이는 아마도 나를 증오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증오든 사랑이든 결국 나를 떠올린다는 뜻이니까. 나는 지금도 은정이네 아파트 근처를 배회한다. 교회 앞을 지나간다. 손주 유치원 앞에 선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본다.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다. 나는 미쳤다. 딸 없이는 살 수 없는 병. 놓지 못하는 병.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 오늘도 나는 휴대폰을 든다. 은정이 번호를 누른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오늘도 딸에게 전화를 건다. 은정아, 뭐하니? 그 순간 내 심장은 조금 덜 외로워진다. 딸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는 여기 있어. 항상. 사랑은 때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은 다시 진짜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